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린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제 저는 그 부모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 소중한 아이들을 죽도록 고생시킨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는 식의 태도는 정말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 어느 젊은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선생은 5세서부터 8세까지의 그 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래요. 수입도 괜찮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활동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간간히 들려주고는 하는데, 어머니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열의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니까 그 테스트를 받기 전에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막 이 꾸겨 쳐넣어서라도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주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 선생은 이게 상당히 애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이 중간에서 이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좋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테스트를 거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세대요. 그게 몇십 대 1이 아니라 몇백 대 1의 정도로 그 영어 유치원이 인기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맥힌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한국말 테스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영어 테스트를 받는다는 말에, 그래서 제가 난감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상을 약간 찡그리자 이 영어 선생님이 선생님 더 기맥힌 거는요 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장문한 영장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법 제법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제법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아이들이 장문한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그때 이제 A, B, C, D, E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장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학교 때 거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7, 8살짜리 아이들이 영어 장문을 이렇게 하다지. 그러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때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조기에 이 바이링구얼 한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2가지 언어를 배우는 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이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모국어를 익힌 다음에 제2외국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이 언어 체계가 탄탄히 잡힌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모국어가 딱 판을 잡으면은 더 이상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판이 닫히기 전에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막 팽팽하게 맞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논쟁도 쑥 들어갔어요. 이미 뭐 어느 게 옳든 그르든 우리 한국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외국어 강조 붐이 일고서부터는 무조건 다 이제 조기 영어를 하는 게 장땡이다. 이제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너무 어렸을 때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게 해로우지 좋으니 이런 논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제 조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얘가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가 귀국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아들이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영어는 제법 하는데 그 대신 한국말이 서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남들은 잘 간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주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이 두 가지 언어에 노출시키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주춤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가 약해지거나 꺾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라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영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래, 당신이 직접 애들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그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게 그게 효과가 있냐, 애들이 따라오더냐 그랬더니 이 영어 선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은 놀라울 정도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걸 흡수하는 애들이 있대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러고 한 2명 정도는 열심히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거지로 그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해도 별 소용도 없고 괜히 돈만 쓰고 또 한 2~3명 정도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영어를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 실증, 반발 이런 게 확 생겨갖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애의 수준을 살피기보다 너무 이렇게 높은 차원의 우수한 애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애들을 막 가랭이가 찢어지든 말든 그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보통의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을 경우 글쎄 영어를 잘하는 소득보다도 오히려 지겨워하는 흥미없어하는 이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아이에게 자발적인 동미나 흥미 이런 것보다는 지겨움, 소극성, 귀찮음 이런 부정적인 거나 잔뜩 심어줬을 경우는 이게 총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 아이를 아주 이게 너무 이게 그 높은 수준으로 키우고자 하는 욕심 이거를 경계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애들이 그렇게 착착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의 그 한계, 그릇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따라오는 애들보다는 오히려 그 역효과 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고자 하다가 우리 애를 정말 더 추락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또 2번째는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네들은 다 우르르 이쪽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막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그걸 안 시키고 가만히 있자니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은 거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또 그렇게 시켜가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남이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는 식의 태도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다른 것도 아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과도한 욕심이나 과도한 불안에 치여갖고
이 애들을 찌그러뜨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어머니들은 이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본인이 욕심을 비우고 또 불안을 극복하는 강단 있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정말 각별히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의 욕심에 대해서 또 한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님이 이 자녀를 기어이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엄마가 이 대나무 차 있죠. 그걸로 손등을 두들겨 가면서 이제 아들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순했어요. 순하니까 그냥 이 손등을 맞아가면서 공부를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엄마에게 혼나가면서 공부를 해서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능력이 그 다른 그 의대생보다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는지 그 의대 공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쪼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스스로 꾸려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낙제를 해요. 그러니까 낙제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 노이로제를 이 증상을 보이고 그래서 약을 먹어가면서 또 이제 학년에 올라가서 또 버티다가 또 낙제를 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이제 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인턴 과정은 그냥 그런 대로 이제 마쳤는데 레지던트 과정에서 그 혹독한 그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드디어 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의사 생활을 이제 안 하고 한 2년 동안 폐이처럼 지냈지요. 근데 다른 거를 해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이 전문의는 아니고 그냥 일반의로 개업을 해서 조촐하게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 의과대학도 뭐 굉장히 좋은 명문대학을 간 건 아니고 이제 제일 떨어지는 의과대학에 그나마 갔기 때문에 의사로 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조금만 자기를 덜 쪼였으면은 자기는 의대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피고 한 세상 살겠는데 지금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의사 그룹에는 들어갔지만 남들은 자기를 의사라고 돈을 꽤 벌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자기는 돈도 잘 벌지도 못하고 늘 기가 죽어서 이 간호사가 나간다 그러면 그때 우울증이 한번 또 훅 올라오고 또 뭐 이게 물리치료사가 말썽을 피우면은 그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 삶이 너무 피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엄마의 욕심이 불러낸 외적으로는 성공 사례고 내적으로는 실패 사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자녀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이제 또 엄마의 불안이 빚어내는 거는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애들을 무리하게 조기 유학을 막 시키더니 요즘에는 조기 영어 또 조기 학습 이렇게 해서 애들의 어떤 자발성, 흥미, 쾌활성 이런 것들을 다 잃게 하니 이게 참 낭패 중에 낭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모으고 애는 애대로 불행하게 되고 자기도 고달프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런 삼중고를 겪게 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정말 이 욕심을 비우고 불안을 이겨내는 강건함으로 이게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